토트넘의 역사가 되고 있는 손흥민. 맨시티로선 토트넘전의 추가 시간 막판이 너무나 아쉬운 순간이었을 것이다. 경기 막판 스털링의 득점이 골로 인정됐더라면 맨시티의 4강 진출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맨시티의 막판 골이 비디오 판독 VAR에 의해 오프사이드 노골 판정이 되면서 맨시티의 챔피언스리그 4강 진출도 사관왕의 가능성도 사라졌다. 토트넘은 이 판정으로 구단 역사상 첫 챔피언스리그 4강 진출이라는 대기록을 세웠다. 손흥민은 지난 새벽 맨시티전에만 2골을 때려 넣으며 토트넘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됐다. 8강 1, 2차전을 합치면 연속골이자 3골이다. 토트넘 새 구장에서 프리미어리그와 챔피언스리그 첫 골을 넣었던 손흥민이 팀의 새 역사에 또 한 번 주역이 된 것이다. 손흥민은 지난 새벽 맨시티전 2골로 개인 통산 챔피언스리그 12골을 기록하며 우즈베키스탄의 공격수 막심 샤츠키우가 가지고 있던 아시아 선수 유럽 챔피언스리그 통산 최다골 11골 기록도 넘어섰다. 손흥민은 또 지난 새벽 2골을 추가하며 올 시즌 통산 20골을 기록, 2016에서 17시즌 자신이 세웠던 한국 선수 유럽파 한 시즌 최다 골 경신 21골도 눈앞에 두었다. 손흥민의 기록적 행보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공식 기록지. 손흥민은 공격은 물론 수비에서도 최고의 플레이를 보여주었다. 손흥민이 놀라웠던 건 수치 때문만은 아니다. 손흥민은 맨시티전에서 상대의 집중 공략을 받은 수비수 로즈를 도와주는데도 헌신적이었다. 윙백이라고 해도 될 만큼 많이 뛰고 많이 내려서 로즈를 도왔다. 태클 3회, 슈팅 블록 1회. 그러면서도 양팀 합쳐 가장 많은 5차례의 슈팅을 연결했다. 공격이면 공격, 수비면 수비 최고의 활약을 펼친 것이다. 첫 번째 골에서의 원터치 슈팅, 두 번째 골에서의 양발 경쟁력, 볼 없을 때 공간으로 침투하는 능력 등 손흥민이 일정한 클래스에 안정적으로 진입했음을 입증해주는 플레이가 이어졌다. 기록적인 행보 4강 진출을 일궈낸 토트넘과 손흥민에게는 이처럼 기록적인 행보이지만 맨시티로선 충격과 타격이 큰 결과다. 4관왕의 가능성이 무산되면서 강력한 목표의식이 사라져 자칫 흔들릴 수 있는 위험을 안았기 때문이다. 그만큼 맨시티의 명운을 뒤바꾸어 놓은 경기 막판 비디오 판독은 맨시티로선 뼈아팠다. 결과부터 언급하자면 맨시티의 경기 막판 득점은 오프사이드 반칙이 맞았다. 이 장면에서 적용될 중요한 오프사이드 규정은 볼터치 시 수비수는 의도를 따지지만 공격수는 의도를 따지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쉽게 말해 수비 측 선수는 패스냐, 굴절이냐 의도를 가려 판정하지만 공격 측 선수는 패스건, 굴절이건 상관 않고 오프사이드 위치에서 공을 이어받았다면 오프사이드로 판정하는 규정이다. 전자는 수비 선수에게서 상대 공격 선수로, 후자는 공격 선수에게서 팀 동료 공격 선수로 공이 연결되는 경우다. 수비 선수에게서 상대 공격 선수로 공이 이어질 때는 의도를 따지지만 공격 선수에게서 팀 동료 공격선 수로 공이 연결될 경우는 의도와는 상관없이 오프사이드 위치인지를 체크하면 된다. 예를 들면 이렇다. 수비 선수가 의도를 가지고 패스를 한 것이면 상대 공격수가 오프사이드 위치에서 그 공을 받아도 규정 위반이 되지 않는다. 수비 선수의 실수로 상대 공격 선수가 자연스레 이득을 본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하지만 수비 선수가 패스할 마음이 없었는데 공이 와 맞고 흘렀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흔히 단순 굴절이라 부르는 상황으로 이때는 처음 이 공을 연결한 상대 공격 선수의 발에 공이 터치됐을 때의 최종 공 받은 상대 선수의 위치를 따져 오프사이드 위반 여부를
린다. 수비는 의도를 따지지만 공격은 의도를 따지지 않는다. 고개 숙인 탭반면 공격 측 선수는 그게 패스건 굴절이건 공이 몸에 닿으면 이때가 오프사이드의 기준이 된다. 단순 굴절이라도 공격 측 선수에게 공이 닿았다면 그 순간 그 공이 연결된 팀 동료의 위치를 따져 오프사이드 여부를 가린다. 규정집 문구 그대로 하자면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는 선수가 팀 동료에 의해 볼이 플레이 또는 터치된 순간의 간섭, 방해, 이득에 해당하는 플레이를 하였다면 오프사이드로 처벌받는다. 공격 측 선수는 단적으로 말의 다른 곳을 보고 있다. 공이 날아와 뒤통수 맞고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는 동료에게 공이 흘러갔다 하더라도 오프사이드 반칙이 선언되는 것이다. 다시 지난 새벽 경기로 돌아오자면 토트넘의 에릭센이 백패스한 공이 맨시티의 베르나르두 실바에게 터치되지 않고 아구에로에게 갔더라면 수비 측의 의도한 백패스였으므로 문제될 게 없었다. 하지만 중간에 공이 베르나르두 실바에게 닿았기 때문에 그 순간 오프사이드 규정이 적용된다. 팀 동료 아구에로에게 공이 연결된 공격 측 선수이므로 패스였냐 굴절이었냐의 의도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베르나르두 실바에게 공이 닿는 순간 아구에로의 위치가 오프사이드 기준이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베르나르두 실바에게 공이 닿는 순간 아구에로의 위치는 오프사이드였고 아구에로에게 패스를 받아 골을 넣은 스털링의 득점은 오프사이드 반칙으로 노골이 선언됐던 것이다. 메일을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글 지켜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매 순간 노력하겠습니다. 글의 잘못이나 의견을 개인 이메일 mspark13@naver.com로 주시면 수정은 물론 다음 칼럼 하단에 반영된 메일과 그 내용을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제공 방문성 칼럼